네,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 한규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정치권에 큰 화두 비슷하게 떠올랐거든요. 최근 어떤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이렇게 조사됐다면서요? 한길 리서치 조사,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39.1%. 네. 2등이 누굽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13.5%. 예. 한 3배.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9.3%.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차이가 매우 크다. 반기문 총장은 야권입니까? 여권입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예, 싶은데요. 예, 그래서 요즘 반반 총장이라고 여권 반, 야권 네, 반. 여당 반, 예. 야당 반. 예. 본인은 뭐 자기는 뭐 정치 반, 뭐 외교 반 걸치는 사람은 아니다. 뭐 예. 아무튼 뭐가 됐든 다 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 것 여당 반, 같습니다. 야당 반. 근데 그 외교 반. 정체성이 분명한 건 사실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근데 또 예. 그분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이 예.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 그 자리까지 올라오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높게 나온 그 이유가 뭐죠? 어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예. 이면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동안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했었죠. 반기문 총장을 이번에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팍 뜬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전에 안 넣었었어요. 그렇죠. 예. 반기문 총장이 스스로 대권 주자 조사에 본인을 빼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동안 안 넣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넣느냐 안 넣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정치적 변수가 되죠. 예, 답안지를 어떻게 주느냐 유권자들에게 몇 명, 이를테면 5명을 주느냐 3명을 주느냐 10명을 주느냐 누구를 주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대선 주자로서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근데 아니죠.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발단이 된 거는 여론조사에 그동안 안 넣었다가 갑자기 넣어보니까 이렇게 40%에 가까운 지지도가 나오더라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와 비견될 만한 게 안철수 현상의 기폭제가 됐던 게 2010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11년이죠. 아 2011년이죠. 예, 나이가 드니까 그때 9월 달에 이제 안철수 교수를 이렇게 예. 한번 서울시장 후보로 넣어봤더니 뭐 40%, 50% 가까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 넣어봤더니 뭐 50% 육박하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급부상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에 예.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 재상 후보 현상 일종은 많이 그러니까 닿는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신상품 선호도 신상, 그쵸. 신상 이런 거죠. 신상 네. 선언인데 예. 그게 사실은 92년에 정주영 돌풍 예. 그쵸. 더 뿌리가 비슷하고요. 2002년에 정몽준, 2004년에서 2006년 정도에 고건, 그건 또 2007년에 문국현. 정운찬. 정운찬 네, 정운찬 결국은 그때 나오진 기억나시죠? 않았지만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2년 대선 국면이 이제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 예. 안철수. 예. 이분들이 뭐 개개인이 다 뛰어난 분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지지를 받았던 측면이 있고요. 반기문 총장도 그런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충청도 출신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도적 이미지가 있고 예, 또 예. 경력이 화려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두 명의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분들과 상당히 상충되는 이미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경쟁력을 만든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조금씩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분이 고향이 충청도인데 예. 과거에 노무현 또 문재인 이런 분들을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뽑았는데 호남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영남에서는 영남 사람인데도 지지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DJ 연합 97년에 네. 그 김대중 김종필 연합으로 이제 정권 교체 성공했듯이 제2의 DJ 연합을 한번 해보자. 반기문 충청도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호남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면 호남 충청 연합이죠. 그렇죠. 호남 충청 연합이 되고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면은 영남에서 누가 후보 나오더라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구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내각제에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외교 국방 같은 외치를 맡고 총리가 경제사회 내치를 맡는다면 사실은 반기문 총장 같은 적임자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는 이제 적임자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여건과 조건은 맞지만 권력의지 측면에서 이제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좀 중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야권에서 반기문 총장을 예. 선호하는 조건일 테고요. 여권에서도 친박들이 최근에 무슨 뭐 친박 무슨 당내 토론에서였죠. 반기문 총장 대안론 비슷한 얘기가 아예 나왔는데 그걸 주제로 토론들을 했어요. 예. 좀 그 여권 여권에- 뻔뻔한 사람들이던데 아무리 자기들 주제가 없어도 유엔 사무총장이 예. 우리 당의 다음 후보가 될 수 예. 있는가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뻔뻔하다면 좀 없어 보인다. 예. 과거에 친박이었다가 예. 지금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정치인한테 최근에 예.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게 있답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측근 인사들이 다음 주자가 좀 누군가 우리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반기문 총장 같은 모범생 스타일을 예, 선호하게 예. 됐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청와대의 의중이 약간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청와대의 하더군요. 의중도 약간은 반영되어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권의 제일 잘 나가는 후보가 김무성 예. 후보인데 절대로 절대로, 대표죠. 예. 근데 이제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고분고분한 후보. 예. 물색하다 보니까 예. 반기문 이 사람 예. 말 잘 들을 것 같다 이런 차원이군요. 네, 또 김무성 대표를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후보. 예,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렇죠. 그게 허상이든 예, 거품이든 관계없이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지금 여야에서 동시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면 결국 인지도 있는 후보가 유리할 텐데 대선 후보가 될 거기에서는 가능성이 높겠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키드라고 그러죠. 지금 예. 대권 후보 대선 주자 중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 지렛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미는 하나의 그 대선 후보를 만들어 주자. 인위적인 그 박근혜 키드라고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대선 주자를 하나 그 부양을 하자. 저는 거기서 인위적이라는 면에 예, 그날 친박 모임 선정을 토론회에서도 예. 좀 창피했든지 예. 얘기 이제 그만하자라고 얼른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이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반기문하고 계속 예. 떠다닐 수 있지만 실제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게 여야가 서로 반기문이라는 후보를 상대 쪽에 뺏길까봐 예. 서로 이렇게 선전을 선전을 하고자 하는 뭐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거죠. 어제 권노갑 전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이제 그 반기문 예. 총장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다분히 이제 여당에서 먼저 반기문 쪽을 데려가는 것 아니냐 하니까 좀 어떤 방어적인 차원에서 거론한 측면이 좀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야당 내부에서 신당을 만들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신당을 만들면 그 당의 대선 후보는 반기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신당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다만 반기문도 넓은 의미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야당의 대선 주자들하고 같이 경선을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소망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말로 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고건 후보랑 참 비슷하다는 느낌을 두 받습니다. 분이 그 외모도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놀라운 스펙도 굉장히 비슷하죠. 학력 좋고, 예, 학력 경력 좋고, 좋고, 경력 네. 좋고. 고건 전 총리의 경우에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한 추석까지 계속 여론조사에서 30에서 35%를 유지하면서 계속 2년에서 3년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비슷하네요, 반기문 예, 총리. 예, 비슷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야권 주자로 분류되긴 했지만 여야 어느 쪽도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좀 색채가 좀 중도적인. 근데 무엇보다 비슷한 점은 정치 근육이 없다. 정치적인 의지가 강하지 않다. 이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 하나 좀 비교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역시 비슷한데, 근데 안철수 현상은 그것이 시대 정신과 맞닿으면서 그 당시 SNS상이나 뭐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 아직 뭐 이렇게 비교하기는 섣부르지만 여론조사는 분명히 높게 나타나는데 과연 화제성이 있는가? 저는 별로 반기문 총장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은 지금 속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대선에 한번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직접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예. 그동안 그 관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주어진 자리를 예. 맡아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측근들은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반기문 총장 본인은 뭐 이렇게 의지를 표명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세계인들에 대한 않죠. 예의도 아니죠. 그렇죠? 임기가 2016년 2016년 말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시기로 보면 딱 맞는데. 대선은 딱 맞기는 맞죠. 근데 이제 가까운 분들에 따르면은 아마 끝까지 그렇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른바 친박들이 반기문 총장은 친박들의 잠재적 후보다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히는 순간 오히려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라는 게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될 일도 안 되죠. 오히려 이제 더 인기가 추락할 가능성.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박들이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을 좀 빼달라. 어떤 여론조사한테 그렇게 좀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아무튼 한 정당의 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반기문 총장 같은 스타일은 영입을 받아서 가는 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어느 한 정당에서 다른 주자들이 다 주저앉고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을 영입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지금 불가능하고 저기 적절하지도 않은 예, 것 같아요. 야당 옳은 야당에서도- 일도 아닌 것 예, 같고요. 야당에서도 지금 경선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건너가 그렇죠. 공원의 말도 예. 나와서 경선을 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좀 후진성이랄까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기문 지금 유엔 총장 잘하고 있는 분한테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예. 여론조사 뚝 뜨고 예. 여야에서 러브콜을 하고 한심한 거죠. 뭐. 아니 안철수 이게 우리 언론 예. 책임도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예. 여론조사에 집어넣어서 그렇죠. 반기문 띄우고 반기문이 이렇게 뜨는 걸 보니까 기존 정치인들이 너무 못한다 반성해라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하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여론을 약간 호도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도 잘못한 측면이 있고 또 정치권도 그걸 모멸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앞다퉈 영입하려고 이런 모습들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좀 추악하죠. 예.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런 염치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정치에 더욱더 정치가 욕먹고 불신을 초래하고 그런 일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개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개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300명 중에 230명 예, 231명. 근데 이건 정확하게 300명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응답을 다 한 건 아니죠. 다 한 건 아니죠. 네. 대체로 이제 그 150명 흐름은 정도. 나오죠. 예, 예. 여야가 마찬가지니까 여도 높고 야도 높습니까? 예, 아니면 차이 좀 안 차이가 나더라고요. 있습니까?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231명이 개헌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가 찬성이 116명, 예. 그 다음에 반대가 16명밖에 안 됩니다. 네. 무응답이 26명이었고요. 새정치연합이 108명이 찬성을 했고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 20명이 무응답이고, 그러니까 여야 간 크게 차이가 없다. 다른 그럼 이제, 정당도 크게 예, 차이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권력 구조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제냐, 뭐 내각제냐, 분권형이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느냐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 책임제 이렇게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쪽으로 가느냐 크게 두 갈래로 있는 그렇죠. 갈릴 수 있을 텐데요. 예, 예. 지금 사실 여론조사에서 그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예, 5년 5년 단임제로 단임제가 인한 폐해. 대통령이 5년만 하고 그만두다 그러면 사실 임기 한 3년 차부터는 거의 레임되게 이루고 예. 그래서 임기 초반에 조금 반짝하다가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게 이전부터 계속 있었죠. 논의가 많았죠.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축이라면 다른 하나의 축은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하다. 이른바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의 권력을 좀 나누고 견제하고 분산하면서 서로 갈등을 지금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정부통령제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의원 내각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가 전체를 책임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300명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200명 정도가 200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을 하는데 예. 그 중에 절반인 100명 정도는 4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요. 또 나머지 100여 명 정도는 분권형 또는 내각 책임제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헌론이 압도적인 것 같지만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죠.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개헌이 성사되기는 좀 쉽지 않은 예.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에 예. 대한 방향이 서로 내용을 보면 다르다 이런 전혀 거죠. 다르죠. 그렇죠. 예. 4년 중임제가 높고 가장 높게 나오고 5년 단임제는 몇 명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5년 단임제로는 어렵다라고 예. 하는 게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근데 국민 여론은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국민 여론은 저희가 결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 그거하고 좀 다르죠. 예, 국민 정확한 여론조사를 아직 실시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데서는 뭐 찬성이 70%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막상 갤럽조사 같은 경우는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이 높지 않습니다. 한 42% 필요하다, 42% 필요하지 않다, 46% 이렇게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는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필요하지 않다고 보느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개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갤럽 조사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46% 정도가 개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48%가 관심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개헌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다는 얘기는 가면서 더 중요한 경제가 있는데 예. 왜 개헌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예, 이렇게 심리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고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개헌 국민의당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헌이 이 시점에서 지금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개헌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개헌론. 예. 저는 이제 개헌은 없고 개헌론만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측인데요. 개헌론의 역사를 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87년에 유월항쟁으로 이제 87년 제재 헌법이 만들어진 만들어졌죠. 다음에 지금 헌법이. 바로 90년에 그 개헌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당 합당을 했죠. 3당 합당을 하는 조건이 내각 내각제 책임제로 개헌이었죠. 개헌이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예. 김영삼 씨가 파기했죠. 그 다음에 97년에 DJP 연합의 조건이 또 내각제 내각제 합의문이 개헌이었습니다만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파기됐고. 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4년 중임제 예. 그 부분만 손을 대자 했는데 박근혜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걸 나온 처벌했죠. 발언이, 예. 지금까지 이렇게 개헌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주로 정치 개혁 차원에서 뭐 개헌을 제기했지만 국민들은 사실은 개헌보다는 경제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렇죠. 권력구조 문제는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예. 이렇게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예. 있습니다.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하고 예. 국회의원의 생각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국회의원들은 분권형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제 내 손으로 대통령 뽑자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내각제나 분권형제를 선호하는 거는 어쨌든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게 큰 거잖아요. 여야가 견해가 좀 수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 예, 그런- 권력을 좀 줄여보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사실은 분권형이나 내각 책임제가 된다는 것은 장관직을 다 국회의원들이 맡을 가능성이 국회로 높고요. 권력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권력을 예. 국회의원들이 예. 갖게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예, 예.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회를 디스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예, 국회를 폄하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해봐야 되겠다는 좀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예. 대통령이 대통령제의 폐해를 도드라지게 보여줬기 그렇죠. 때문에 몸으로 예, 보여준 예.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국회의원들이 예. 이때다 해가지고 지금 예, 예. 대통령 책임제의 예. 나쁜 예. 점을 예. 집중적으로 물건으로 이제 예, 그리고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개헌론만 있었다. 설득,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막상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국민들의 관심은 별로 예. 없고 마이크로 밀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예,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였고 흥미로운 거는 개헌의 범위에 대해서 권력구조 외에도 경제 및 사회 인권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66.6%였고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멋있네요. 그렇죠.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다른 제도로 바꾸는 권력구조 중심으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지지가 23.2%. 그건 놔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건 사실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거고요. 그렇죠. 뭔가 사회를 좀 바꿔야 된다, 뜯어 고쳐야 예. 된다 이런 여론이 크다는 그렇죠. 거죠. 야권이 개헌 논의를 제기를 하려면 권력구조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국민들이 여기에 왜 개헌이 필요한지를 그렇죠. 정확히 설명해야 그렇죠.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제를 던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모아가고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여야가 예. 다 개헌을 사실은 하려면 국민들은 마찬가지죠. 예.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예.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부족한 상태. 예. 예,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야당에서는 올해 안에 개헌특위 구성하자. 여당에서 반대하기 아, 때문에 일단 예. 연말까지 개헌특위는 구성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예. 여당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대통령하고 여당 예.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내년인데 내년에도 아마 일할 수 있는 뭐 마지막 해다. 내년에 전국 선거가 없죠.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개헌,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예. 친박 의원들은 그 개헌 이슈가 국정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예.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여야 각 정파가 거의 다 동의해야 가능한 숫자인데요. 저는 내년에도 개헌 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아마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이 자기의 의지로 이제 개헌을 공약하는 형태로 개헌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럴 수도 있고요. 좀 상당히 시일이 지난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지율이 막 폭락을 해가지고 도저히 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반대하지만 대통령이 오히려 개헌을 제안해서 여야가 받아들이는 예, 이럴 예. 가능성은 있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또 2007년 임기 말 마지막 해에 개헌을 제의했잖아요. 이게 말하면 잘 안 되죠. 그렇죠. 시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힘들어진다. 어려워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국민의 뜻과 얼마나 지금 부합하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치권의 당리당략,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좁히지 못하면 예, 정치적인 예. 의지 하나 네. 또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